한반도 남쪽 끝에 자리한 청산도는 완도에서 백길로 50리를 가야 만날 수 있는 외딴 섬입니다. 꼬불꼬불 곡선으로 이어진 남도의 외딴 섬 청산도. 평야가 거의 없는 산악지형이라 논밭은 경사가 심하고 돌투성입니다. 돌이 많아 논더미에도 돌담처럼 축대를 쌓아놨는데요. 섬이라 하지만 청산도 사람들은 지금도 7할 이상이 농사를 업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 위에 논이 지금 한 서너 배미가 더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 수구로 해서 구들장으로 계속 연계돼 가지고 여기로 와서 여기 또 수구에서는 이 논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이 논에서는 또 그 밑에 논으로 또 우측의 논까지도 같이 물이 그 물을 조금이라도 더 아껴서 논 한 뱀이라도 더 되려고 그는 조상님들의 그 지혜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그것을 만들어낸 농업의 가치도 중요한데요. 화산섬인 제주도, 돌이 많고 바람이 많아 농업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을 파내고 밭을 만들고 돌담을 쌓아 바람을 막고 여기서 식량까지 생산해내는 지혜를 발휘했는데요. 그 가치를 인정받아 제주 밭담은 국가 중요 농업유산 2호로 지정됐습니다. 인류에게 남겨진 농업유산,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용돈을 아껴주는 점심, 부담 없이 한턱 쏠 수 있는 점심, 누구나 좋아하는 빅맥 그대로 새로 나온 빅맥 콤보가 오직 3,000원.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다. 겨울에 빠진 것이다. 진실을 경험하라. 멜레이. 좀 비싸도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이거 우유 넣은 커피예요. 요즘은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죠. 프렌치 카페, 카페 믹스. 내 커피니까, 당신 커피니까. 우리는 한 배를 탔다. 혼자 가면 숨차지만 함께라면 힘차지. 우리는 하나. 롯데. 레시피 카페 타임. 카페 타임 가실게요. 지금 단박에 IBK로 가면 돼요. 너가 예금을 하면은 기업을 많이 살큰다 그러지 않아요. 참 좋더래요. 그리고 그 일자리는 많이 늘군다 그러고요. 국내산이요. 국민 모두의 희망으로 이어지는 IBK 기업은행. 에어탱크를 잠그면 추위는 멈춘다. 공기를 3단계로 가둬 온기를 채우고 냉기는 차단한다. 공기로 진화하다. 블랙야크 에어탱크. 한 가지 자산에 머물지 마십시오. 은퇴 후 긴 시간을 위해서는 글로벌 자산으로 분산되어야 합니다. 익숙한 것과 이별하십시오.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다. 겨울에 빠진 것이다. 진실을 경험하라. 멜레이. 용돈을 아껴주는 점심, 부담 없이 한턱 쏠 수 있는 점심, 누구나 좋아하는 빅맥 그대로 새로 나온 빅맥 콤보가 오직 3,000원. Eider Caravan. Winter is here. Eider.
청산도에서는 국가 중요 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된 구들장논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구들장논 학교도 열고 있습니다. 널쩍한 돌을 깔았다 해서 구들장논이라고 이름 붙여졌는데요. 빠지는 물을 최대한 막고 그래도 빠지는 물은 수구를 통해 윗논에서 아랫논으로 흐르게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논을 이곳 사람들은 전혀 치마폭만하다고 하는데요. 물을 모으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탄생한 구들장논. 구들장논은 구조를 살펴보면 큰 돌을 깔고 그 위에 작은 돌이나 진흙을 얹었는데요. 그 위에 다시 일반 흙을 깔아 벼가 자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한 해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만큼 만들어놓고 또 일을 하고 농하기 때 또 이만큼 만들어서 이렇게 또 연결을 하고 그래서 일반 다래기농 같은 경우 1년 걸렸다면 이 구들장논 하나 만드는 아마 몇 해가 걸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힘을 들여서 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농토가 적어 산으로 이루어진 섬. 그만큼 가난을 숙명처럼 안고 살아야 했는데요. 청산도에서는 아직도 농업이 추억입니다. 작은 밭에서 농사를 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육지와 동떨어진 외진 섬이었던 만큼 함께 일하고 함께 먹는 농촌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왔습니다. 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은 요즘도 일일이 손으로 모내기를 하는데요.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고 쌀을 얻기 위한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농촌의 아름다운 풍광과 시골의 정취를 간직하고 있는 슬로우시티 청산도는 영화 서편제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지금은 연간 30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청산도 서편제 마을에는 우리나라 7, 80년대에나 봤을 법한 마을 공동우물이 보입니다. 요즘 시골에서도 이런 풍경 보기 드물죠? 이 마을에는 아직도 공동 빨래터가 남아 있습니다. 아이고 좋은 일에 갔지. 자 동무 좋게 빨래할게 중하게 좋대. 농업유산만큼 소중하게 지켜가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을 공동체 문화인데요. 도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청산도만의 정겨움입니다. 온 동네가 구수한 장 냄새로 가득한데요. 초봄, 오늘은 동네 장 담그는 날인가 봅니다. 함께 만든 된장과 텃밭에서 난 채소로 푸짐한 밥상이 차려졌는데요. 거칠지만 소박한 음식입니다. 밥도 없는가? 있으면 아저씨는 둘러앉아 먹으니 이보다 더 맛있는 반찬이 없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런. (80년대까지만) 해도 흔하게 봐왔던 5월의 우리네 농촌 풍경입니다. 옛 향수를 자극하는 고창 청보리밭 축제. 매년 5월이면 사진작가들과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고 있는데요. 푸르디 푸른 청보리밭을 보면서 잠시 일상을 잊고 쉬어갑니다. 보리밭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수확된 보리는 소의 먹이로 쓰입니다. 여기서 보리가 나와. 그래서 우리가 밥해 먹는 거야. 신기해? 보리를 처음 본 모양이죠. 그만 만지고 가보자. 보리밭과 더불어 볼 수 있는 5월의 풍경, 밀밭입니다. 사라져가는 우리 밀은 현재 구례 광이면에서 가장 많이 심고 있는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해지죠. 예전에는 늘 보아오던 풍경이었지만 언젠가부터 농촌은 삭막한 비닐하우스가 넘쳐납니다. 5월, 구례에 가면 언제든지 이렇게 싱그러운 초록 물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진주에도 밀밭이 있습니다.
다 자란 밀이 유난히 키가 작죠. 허리춤에도 차지 못할 정도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내려온 옛날 재래종 안진뱅이 토종밀이라고 그 밀입니다. 그 당시도 안진뱅이 밀을 했습니다. 안진뱅이 밀은 강한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데요. 우리 풍토와 기후에 맞게 적응해 온 것입니다. 백관실 씨는 할아버지에 이어 3대째 안진뱅이 밀의 종자를 지켜오고 있는데요. 다른 농가들은 수입밀 때문에 돈이 안 된다며 멀리했을 때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주 찰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밀을 갖다가 쟤는 벌써 이 밀을 갖다가 이 밀을 벌써 버리고 다른 밀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도 이거는 버릴 수 없어요. 왜 버릴 수 없나? 밀가리 재분하기도 수월하지요. 또 이게 농사 짓는 데서 수월하지요. 먹는데 이 안 먹으면 절대로 사람이 찾지요. 한때 수입밀에 밀려 자취를 감출 뻔한 토종종자 안진뱅이 밀은 꿋꿋이 살아남았는데요.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적응해온 안진뱅이 밀은 우리의 DNA와 닮아있는 소중한 농업유산입니다. 슬로우푸드 국제본부에서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토종종자와 전통 음식을 보존하기 위해 맛의 방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 밀은 우리 토종종자로는 처음으로 맛의 방주에 등재돼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토종 먹거리 20가지가 맛의 방주에 추가로 당당하게 승선했습니다. 색깔이 보수름하게 해가지고 먹음직스럽게 보인다. 부산에 사는 송삼조 씨는 안진뱅이 밀로 만든 국수 맛을 잊지 못해 10년째 택배로 주문해 먹고 있는데요. 국수를 해먹고 남은 반죽은 냉장고에 보관해 먹기도 합니다. 안진뱅이 밀은 밀가루 반죽에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을 때 제맛이 난다고 하네요. 찰지고 이 밀가루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한번 봐보이소. 이 밀가루 옛날 우리가 어릴 적에 그 묻는 밀 향이 참 좋아요. 시중 밀가리는 좀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이래서 안 사 먹는데 이게 이제 우리 밀이다 보니까 또 우리 밀에는 이제 그런 게 못 느끼고 소화도 잘 되고 이래서 밀이 익어가는 6월, 박물관에서나 봄직한 제분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진주 금곡 정미소. 오늘도 백관실 씨의 하루가 분주한데요. 안진뱅이 밀을 빻는 데는 전통적인 맷돌식 제분기가 딱 안성맞춤입니다. 안진뱅이 밀가루는 입자가 곱고 가벼워서 같은 양을 재분하더라도 밀가루가 더 많이 나옵니다. 다른 밀에 비해 껍질이 얇고 재분하면 가루가 부드러워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특징입니다. 3대째 이어져 온 안진뱅이 밀. 이제는 그 맛이 입소문을 타고 전국 곳곳으로 퍼져 재배 면적도 늘어가고 수확량도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80년대 정부의 밀 수매가 중단되면서 우리 밀은 한때 사라질 뻔한 위기를 맞았는데요. 수입하는 밀의 안전성 논란이 일면서 우리나라 토종작물인 안진뱅이 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진뱅이 밀은 빵보다는 면과 부침개용이 적합합니다. 글루텐 함량이 적기 때문이죠. 안진뱅이 밀로 만든 국수는 구수한 향과 쫄깃한 맛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치원 어린이들이 체험을 왔습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뒤집어쓰고 노는 건 우리의 토종종자 안진뱅이 밀가루. 농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나게 부비고 놀아도 걱정이 없습니다. 오감을 자극하는 밀가루 체험은 아이들의 정서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이 땅의 풍토에 적응하면서 자란 토종종자 안진뱅이 밀. 수입밀과 비교하면 작고 붉은 빛을 띠고 있습니다. 술을 빚는 발효제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예전 술도가에서 나던 구수한 향은 천연 발효 누룩에서 나옵니다. 이곳은 국내 3대 전통 누룩 제조 공장 중 한 곳인데요. 우리 밀 생산이 중단됐을 때는 수입밀을 썼지만
지금은 안진뱅이 밀을 사용해 누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통밀을 갈아 원형태에 넣고 모양을 만드는데요. 30 내지 35도 상태에서 15일가량을 발효시킵니다. 그리고 150일가량 건조를 시키면 향이 그윽한 누룩이 탄생하게 됩니다. 명품 누룩의 1등 공신은 바로 안진뱅이 밀입니다. 이 밀이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부스레기도 없고 색깔이 또 빨갛게 깨끗하고요. 이건 금곡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진주 금곡면에서 가지고 오는 건데 저희가 몇 번 다른 것도 사용을 했었는데 가장 깨끗하고. 누룩은 술의 혼이라고 불릴 만큼 술의 맛과 향을 좌우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자연의 누룩이 아닌 기계화된 누룩에서는 나올 수 없는 진한 향이 나옵니다. 저희도 현재도 뭐 수입을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 밀 자체가 이제 소비자 요구가 분명히 생겼기 때문에 저희도 제조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조하고 나서 느꼈던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밀 되게 비싸거든요. 수입 밀에 비해서 되게 비싼데 불구하고 제품이 나왔을 때는 확실히 우리 그 전통의 구수하고 진한 맛이, 진한 향이 그 누룩에서 나옵니다. 그 밀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거창의 한 술도가에서도 술 익는 소리가 들려오네요. 우리 전통술은 덧술 횟수에 따라 2양주, 3양주 등으로 나뉘죠. 많은 술과 덧술 과정을 거치는 술일수록 맛이 뛰어난 고급 술로 인정받는데요. 이곳에서는 덧술 과정을 4번이나 거치는 5양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안진뱅이 밀로 만든 누룩을 쓰면서 그 맛이 한층 좋아졌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갖고 오는 상태는 이 상태예요. 오양주 만드는 과정은 뜸이 잘 든 찹쌀 고두밥을 넓게 펴서 차게 식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누룩가루를 뿌리고 미생물이 살기 좋은 온도의 물에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차곡차곡 넣은 후 미술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그 뒤부터는 맵쌀로 고두밥을 지어 3번 더 덧술을 주는데요. 똑같은 과정을 시간을 두고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게 보통 정성이 아니지만 그만큼 술맛이 좋아지기 때문에 힘든 줄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러 번 이제 술을 담다 보니까 거의 매일 술을 담다 보니까 담아보면 확실히 우리 밀로 만든 술이 조금 고소한 맛도 있고 그리고 술을 담아놨을 때 누룩이 향도 좀 강하고 또 술 맛도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인들이. 그래서 마지막 덧술까지 끝나면 기다리는 일만 남습니다. 숙성실에서 약 4, 5개월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오양주가 완성되는데요. 안진뱅이 밀의 향이 느껴지시나요? 웰빙 식품의 인기로 통곡물이 그대로 살아있는 우리 밀빵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 더 꺼내야 되는데 일단 이곳에 우리 밀의 여러 품종들을 이용해 건강한 빵을 만드는 최근실 씨가 있습니다. 그녀는 빵을 만들 때 한 가지 밀만 쓰지 않습니다. 이 시중에 팔고 있는 통밀가루, 우리 밀가루, 그리고 호밀은 구례에서 나는 호밀이에요. 국산 호밀이에요. 안진뱅이 통밀은 정말 그 밀을 통째로 다 재분을 한 거거든요. 그 색깔이 굉장히 누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통밀은 사실 100% 통밀은 아니에요. 그래서 색깔을 보시면은 비교를 해보시면 좀 입자가 더 하얘요. 그래서 안진뱅이 밀은 글루텐이 적어서 부풀어 오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호밀을 함께 섞어 보완해 주는데요. 드디어 빵이 완성됐습니다. 그윽한 향이 금세 퍼지는데요. 거칠지만 탄력이 있는 안진뱅이 통밀빵입니다. 기존의 빵과 확실히 맛이 다르겠죠?
특이한 맛이에요. 네, 그리고 계속 냄새를 맡아도 저는 좋아요. 밀가루로 빵을 만들었지만 시중에 파는 빵은 진짜 밀가루 냄새가 나거든요. 처음에는 애들은 참 긴가민가 하는데 이제 달콤하다고 애들 참 처음에 신기하게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참 흐뭇했었고. 아르메니아 세반 호수. 코카서스 산맥에서 불어오는 세찬 바람이 연중 불어오는 미래 원산지 아르메니아입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1000m 이상의 산악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계절 바람이 많고 땅은 척박하기만 한데요. 그래도 밀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7월 말 수확철입니다. 이 종자에는 키 작은 유전자인 한국 토종 안진뱅이 밀 유전자가 들어 있습니다. 밀의 원산지답게 들판 어디에서나 다양한 원시밀을 만날 수 있는데요. 한 뼘 크기의 원시밀도 보이네요. Հայաստանը հաբեշական հատված է, ուրեմն համարվում է ցորենի ծագման կենտրոն։ Չինաստանը կամ Ճապոնիան այլ մշակաբույսերի ծագման կենտրոն, Ամերիկան, ասենք կարտոֆիլի, եգիպտացորենի ծագման կենտրոն, աշխարհագրական տեսակետից հավանաբար աշխարհագրական տարածքը, կլիման, լեռնային տվյալ հատվածը, հողերը, այդ ամեն ինչը նպաստել են այդպիսի սորտի այդ բուսատեսակի առաջացման հավանաբար։ Այսինքն սա միայն գիտական ենթադրությունների հիմք կարող է։ 아르메니아 동북부 산악 지역인 가르니 마을. 이 마을에 전통빵을 만드는 유명한 빵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절구도 보이고 반가운 무궁화도 있네요. 아르메니아 전통빵 라바쉬입니다. 라바쉬는 아르메니아를 비롯한 코카서스 지역의 전통빵으로 밀을 발효시켜 화덕에 구워내는 것인데요. 만드는 과정이 재밌습니다. 갓 구워낸 라바쉬는 치즈나 채소를 곁들여 싸 먹으면 그 맛이 더 좋습니다. 별다른 첨가물 없이 밀가루만으로 갓 구워낸 순수한 맛. 자꾸만 손길이 가는 것은 라바쉬인데요. 여러 첨가물이 들어간 빵을 먹어온 이탈리아 관광객들의 탄성이 이어집니다. Buonissimo, sì, molto buono. Buonissimo. 아르메니아의 수도 예레반의 전통시장입니다. 가정에서 직접 굽기에는 과정이 번거로워 도시에서는 이렇게 사 먹고 있는데요. 한 번 구우면 6개월간 보관할 수 있고 물을 뿌려주면 처음처럼 구수한 맛이 살아납니다. 밀의 원산지에서도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음식 문화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와는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불의 나라 아제르바이잔. 동서무역의 통로였던 나라답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적들이 많습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발달한 고대의 찬란한 문화유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지금은 발굴이 한창입니다. 아르메니아와 마찬가지로 목축업과 밀농사가 주업인 아제르바이잔은 음식 문화가 발달한 곳입니다. 주식은 초렉이라고 하는 전통빵인데요. 언뜻 보면 아르메니아의 라바쉬와 비슷합니다. 만드는 방법도 비슷하죠?
따끈따끈한 초래기 온 가족이 모인 점심 식탁에 올랐습니다. 최근 들어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전통 음식을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국민 음식이라 불리는 케밥을 만들고 있는데요. 케밥은 구운 고기라는 뜻으로 그 종류가 3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이곳에서는 접시에 빵을 깔고 그 위에 고기와 야채를 얹어서 먹는데요. 전통 음식을 다양하게 개발해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슬로시티의 수도로 불리는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그레베 인 키안티. 인구 14,000명의 이 도시는 소득도 적고 이렇다 할 관광지도 없는 작은 산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대로 된 휴가를 즐기기 위해 연간 7만 명 이상이 찾는 생태 휴양 도시로 탈바꿈했는데요. 주말마다 시골장 같은 시장이 열리는 도시. 마을 어디를 가더라도 늘 신선한 식품이 판매됩니다. 6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정육점.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이곳은 한때 찾아오는 손님이 줄어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님들이 줄을 이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꼭 둘러봐야 하는 명소가 됐습니다. 쇼핑 품목 1위는 돼지 뒷다리로 만든 프로슈토 햄입니다. 정육점의 주인 팔로르니 씨는 대량 생산에 밀려 사라지던 전통 햄을 되살려냈는데요. 방부제나 색소를 쓰지 않고 소금과 허브로만 숙성시켜 햄을 만들고 있습니다. Bene, allora qui siamo nella sede dell'antica macelleria Falorni, 8 generazioni, 300 anni di attività. Io ormai sono discendente di una famiglia storica che sono l'8ª generazione e qui si lavora come si tramanda una tradizione dei nostri contadini che ormai era perduta. 장인의 정신으로 고기를 다루는 다리오 체키니 씨. 작업장에선 언제나 클래식 음악과 함께합니다. 한때 그는 단테의 신곡을 읊조리거나 모노드라마를 하며 유명세를 타기도 했는데요. 기름기가 적어 담백한 맛을 내는 프로슈트 햄은 원하는 만큼 포장해 사갈 수 있는데요. 출출할 때 간식으로 먹기 그만입니다. 영국의 엘튼 존도 이 집의 고기를 주문해 먹을 정도라고 하니 그 인기가 짐작이 되시죠? Le persone cercano la filosofia dell'artigiano perché tutti sono disturbati dall'eccesso. Si chiama consumismo. Non è che non si debba consumare, ma si deve gioire e avere rispetto ed equilibrio nelle cose che consumiamo.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그레베는 조용한 산골 마을의 전통을 간직하고 유지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됐는데요. 농촌 문화 자체가 훌륭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마을에서는 오래된 고성을 양조장으로 개조해 쓰고 있는데요. 전통 방식을 지키면서도 관광객들의 기호를 맞춘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느리고 불편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오면 일주일 이상을 머물고 간다는 도시 그레베. 농촌 고유의 삶의 방식을 지켜가는 것이 그 지역의 문화와 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남도에 들녘에도 황금빛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가을 거지를 앞둔 논에서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논의 색깔이 황금빛이 아닌 검정색이네요. 알고 보니 검은 쌀, 흑미를 키우는 논이었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로 유기농 벼농사를 지었던 농부 고 강대인 씨의 논인데요. 부인 전양순 씨도 그 농법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벼에 사람도 먹기 힘든 귀한 것들을 줍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쓰는 게 있어요. 목초에 가고, 그 다음에 마늘을 발효시킨 발효에 가고, 이거 이제 농사용 백초액은 90여 가지가 들어가는 발효 원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미식초를 항상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맥반석을 항상 옆면 살포할 때나 논에 이렇게 밑거름으로 할 때도 넣어주고요. 상토 만들 때도 항상 쓰거든요. 근데 맥반석은 이렇게 식물이 강하고 빳빳하게 또 이렇게 짓무르거나 이런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요. 34년 전부터 일체의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벼는 튼튼하기만 합니다. 강대인 씨는 화학 비료와 제초제 대신 오리와 우렁이 그리고 숙성된 왕겨를 사용한 친환경 농업의 원조입니다. 유기농 강대인 씨의 논에는 화학 비료 대신 쌀겨나 왕겨 등 쌀을 뺀 나머지가 자연 비료로 쓰입니다. 벼는 벼 자체 가지고 있는 성분을 제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벼집, 왕겨, 또 쌀 방아찌를 때 나오는 쌀겨, 이것을 벼가 제일로 좋아해서 그걸 이제 뿌려줍니다. 우리 인간은 거기서 쌀만 취득하고 나머지는 다시 다 되돌려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앞에 물이 한번 쪄버렸거든요. 큰 데가 와갖고 그래서 많이 떠내려가 버려서 없는데 그렇잖아, 많이 번식돼서. 농약이 빠진 논에는 벌써 벼에 이로운 물풀이 생겨나고 살아있는 자연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매일 자식 돌보듯 벼를 돌보고 있는 전양순 씨. 유기농법을 하면서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메뚜기들도 돌아왔는데요. 키우는 이의 정성을 알았는지 벼들도 튼튼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오랜 연구와 열정으로 땅과 자연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유기농을 고집하면서 굶어죽을 하고 시작했고, 아이들 학업 못 시킬 각오를 하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게 그 농부들의 그 사명 의식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투철한 그런 뭔가 기여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는 뜻이 있으니까 시작했었던 거고, 지금까지 또 그거를 위해서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장독대에 항아리가 많은데요. 이 중에는 사람이 먹을 것도 있지만 벼를 키우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 누른 망이랑 들어가 버려. 이게 마늘을 까고 하면 인건비가 안 나오잖아요. 깔 필요가 없어. 그냥 이렇게 통째로 이제 떼봐. 마늘액뿐만 아니라 유기농법에 필요한 것들은 어느 하나도 쉽게 얻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남편 강대인 씨의 뜻을 따라 유기농법을 고수하는 전양순 씨.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생명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 이런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유기농 벼농사의 선두자로 인정받는 강대인 씨는 오색미 생산으로 주목받았는데요. 동의보감에는 나왔지만 이미 사라졌다고 생각한 오색미를 오랜 연구와 시행착오 끝에 생산에 성공한 것입니다. 검은빛의 흑미는 영양은 물론 남다른 풍미가 자랑입니다. 농미는 클로로필과 칼슘이 다량 함유돼 있어서 기능성 쌀로 효과가 좋고, 붉은 쌀은 불리는 무기질과 탄닌 성분이 풍부해서 예로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성 오색쌀은 우리 농업에도 무지갯빛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산들로 둘러싸인 문경세제. 산세가 험하고 가파른데요. 지형에 맞게 야산에는 과수원이 많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 빨갛게 익은 사과가 탐스러운데요. 문경하면 사과가 유명하죠. 농부들이 직접 생산하고 가공하는 문경 사과는 농가의 효자 품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수원들이 오미자로 작목을 바꾸고 있습니다. 주렁주렁 빨간 오미자가 많이도 열렸죠. 오미자 산업은 한때 과잉 생산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금은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수년 전만 해도 주로 한약재로 사용돼 왔던 오미자. 오미자는 중풍이나 뇌질환 예방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과 호흡기 질환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문경 오미자 축제. 오미자를 약재가 아닌 식품과 음식으로 만들어 생산량을 늘리고 축제도 열고 있는데요. 오미자 하나로 조용하던 마을이 북적북적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맵고 달고 시고 쓰고 짠 5가지 오미자의 맛. 깨물어봐. 그냥 입에 물어봐. 그냥 입에 깨물어봐. 입에 물어. 괜찮아. 맛있어. 아직은 적응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시큼하고 달콤하고 맵고 짜고 이런다. 그렇지? 남한 백두대간의 정중앙이라고 하는 황장산과 대미산 요 일대의 산 중턱이 우리나라 자생 오미자 최대 군락지를 형성할 정도로 문경은 역사성과 그다음에 지리 환경적으로 천혜의 오미자 재배 환경을 갖추었다. 그래서 문경의 토산물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필연적인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문경의 토산물 오미자가 새로운 변신을 시작했습니다. 사과와 오미자가 만나 맥주가 되기도 하고 와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미자로 만든 다양한 제품들은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면서 문경 오미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미자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체험관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미자에 관한 간단한 상식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을 하셨거나 평소에 간이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신맛을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 자, 나는 쓴맛이 난다. 쓴맛. 예, 쓴맛. 예, 쓴맛. 일단 맛을 보고 본격적으로 오미자청 만들기 돌입. 오미자와 설탕을 1대1로 차곡차곡 섞어줍니다. 가족 건강에 좋고 하다니까 오늘 또 체험도 해보고 좀 많이 사갔으면 좋겠네요. 문경은 처음인데 오다 보니까 산세도 너무 아름답고 오다가 뭐 대비산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 이름만큼 웅장했는데 또 어디지? 이 마을에 와서 보니까 또 다른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가족들과 잘 마셔보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만들어가기도 하지만 이곳에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을 위해 오미자 따기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미자 따러 간다. 알이 굵고 붉은 빛이 선명한 오미자가 가을 햇살을 받아 튼실하게 여물었습니다. 오미자를 따는 손길이 분주하네요. 풍성한 수확의 기쁨이 봉지 한가득 담겼습니다. 실망하잖아. 안 해야 돼. 아이고 나는 풀 매다가. 문경은 산채 정식으로도 유명한데요. 이곳의 산채 비빔밥에 들어가는 재료는 모두 문경 지역에서 나는 나물들로 만들어집니다. 토종나물에 오미자 고추장을 넣고 쓱싹 비벼주면 맛깔스런 문경 산채 비빔밥이 되는데요. 오미자 맛이 날까요? 건강한 음식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니
오늘 하루의 고단함이 싹 가시는 것 같은데요. 오미자 체험촌은 식당과 체험장, 숙박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고르시죠 또. 아이고 힘들어. 자, 익었다. 이런 건 담는 다 김날기에 맞. 그럼요, 예, 담그면 좋습니다 아주. 예. 원래 어떠셨어요? 수확량은 작년보다도 어르신은? 수확이 올게 여는 건 괜찮았어. 괜찮으셨어요? 잘 열었어. 원래 담배와 고추 재배가 많았던 문경 동로면에서는 10년 전부터 오미자 재배가 급격하게 늘었는데요. 오미자 생산량은 올해 5,500톤으로 2년 전에 비해 14% 이상 늘었습니다. 판매량 또한 덩달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경 우리 동로 이곳이 우리 오미자 문경 오미자의 원산지인데 이 원지 이쪽 그게 원조 여기가 그냥 뭐 너무 이렇게 잘 되어서 잘 사는 부촌이 되었죠 사실은. 그 고령 사회에 그 나이 많은 농민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득거리 작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체험촌에는 황토방도 마련돼 있습니다. 냄새가 진짜 많이. 일상에 지친 도시인들의 휴식에 오미자가 단단히 한 몫을 하고 있네요. 오미자 하나로 문경은 지금 돌아오는 농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남 굴의 산동마을. 초봄이면 지리산 계곡을 노랗게 물들이는 산수유꽃입니다. 설레는 봄바람을 타고 샛노란 꽃으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데요. 가을이면 또 빨간 열매로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산동면 산수유 상위마을. 마을 전체에 3만여 그루의 산수유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산수유는 10월 하순부터 수확됩니다. 따는 것도 힘들지만 기계화되기 이전에는 일일이 입으로 까서 씨를 빼냈는데 달아있는 앞니만 봐도 산동처녀인 줄 알아보겠죠? 이렇게 갖고 말려. 올해 많이 열었죠? 산수유를 예전에는 요즘은 기계화가 됐지만 예전에는 전부 다 입으로 다 까고 손으로 이렇게 전부 발치를 했어요, 껍질을. 그런데 예전에는 이 산수유를 따서 자식들 대학까지 보내고 그랬던 돈나무입니다. 그리고 효과 효능도 그만큼 좋고. 산수유는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데요. 특히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 요실금이나 야뇨증에 효과가 있고 이명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구례의 산수유는 전국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상품으로 개발돼 지역 경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산수유 효소는 물론이고 체내의 흡수가 빨라 재구매율이 높다는 산수유 진액, 또 건강보조식품으로 일본에 수출되고 있는 신기단까지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나무의 고장 담양.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다른 지역은 관광객이 줄어들었지만 담양 방문객은 오히려 15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힐링 농촌관광 1번지가 된 담양.
그 비결은 바로 대나무입니다. 대나무는 피톤치드로 유명한 편백나무보다 2배 많은 피톤치드를 발생시킵니다. 12만 평 규모의 조성된 중록원은 생태 웰빙 체험장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단체 관광객이나 가족 단위로 숲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대나무는 음이온을 많이 발생시켜 피를 맑게 하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상쾌한 대나무 숲을 걸으면 삼림욕보다 좋다는 중림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부터 담양 지역 주민들은 대나무를 이용해 각종 생활용품을 만들고 이를 팔아서 중요한 생계수단으로 삼았는데요. 산업화와 플라스틱 사용이 늘면서 담양 죽제품도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담양 관방천변에 죽물시장이 열리는 날이면 사람들로 가득 찼었죠. 담양 관방천 국수거리. 세월에 밀려 죽물시장은 사라졌지만 국수 맛을 못 잊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담양군에서는 이를 상품화해 국수의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이곳은 주말이면 2만 명가량이 찾는 담양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았는데요. 최근에는 대나무 국수도 개발됐습니다. 간편하고 빨리 먹을 수 있는 국수는 예나 지금이나 서민 음식의 대명사인데요. 40년 동안 이곳에서 국수를 말아온 김영자 할머니. 오늘은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한 10리, 20리 막 걸어와갖고 아침에 그 국수를 말아주면 그렇게 맛있었대요. 그래갖고 애기들도 이제 5일 만에 한 번씩 아빠들 따라와서 먹으면 국수 맛있다고. 일요일 날이 걸리면은 내가 할머니 국수 먹으려고 아버지 뒤에 밤에 컴컴하니 걸어서 와갖고. 그때는 배고파서 먹었지, 그때는. 배고파서? 예, 근데 시방은 마시러 잡섰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바구리다가. 담양의 대나무 박물관. 이곳은 이제 유물만을 전시하는 한가로운 곳이 아니라 체험학습을 온 학생들부터 일반인들까지 늘 사람들로 붐비고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셔가지고 이거 그대로 막 세탁기로 돌리시면 안 돼요. 토일에서 한 달. 박물관에서는 대나무를 이용한 염색 체험도 한창이네요. 염색할 때 진한 색을 내고 싶을 때는 천매염을 쓰셔야 돼요. 대립자재 그 맑은 공기를 주는 것처럼 우리가 했을 때 살균 작용도 있고 항균 작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색상이 다색성이에요. 대나무는 생활용품을 만드는 재료에서 의약품까지 이용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대나무액을 넣은 천연비누, 간장이나 된장 같은 웰빙 식품도 만들고 대나무의 향균성을 이용한 타올이나 양말, 손수건, 냄새 탈취제까지 대나무의 기능성을 이용한 제품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푸짐하게 한상 차려진 담양 떡갈비 정식. 담양에선 된장국에도 죽순이 가득합니다. 하루에 1m도 자랄 수 있다는 대나무에서 나온 죽순이니 이만큼 강한 기운을 가진 음식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영양 만점 대통밥에서도 대나무의 향이 한가득 느껴집니다. 우리 담양을 살리는 이제는 보물이 됐습니다. 관광적인 측면에서 우리 중록원이 만들어져서 많은 관광객이 담양을 찾아오고 있고요. 환경적으로도 담양을 아주 깨끗하게 만드는 생태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쪽에서는 이렇게 깨끗한 생태도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쌀이 전국의 10대 브랜드 속에 3년 연속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농산물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 담양의 대나무입니다. 담양은 내년 6월 담양 세계 대나무 엑스포를 열어 대나무 밭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담양의 대나무 밭은 이제 우리의 농업유산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6,000년 동안 인간이 자연과 함께한 지혜, 농업유산. 인간은 생존을 위해 농사를 짓고 주어진 자연 환경을 극복해가며 척박한 땅을 일궈왔습니다.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은 현대화되며 사라져가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농촌의 모습도 기억 너머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지켜야 할 농촌 문화도 잃어가고 있는데요. 이 오래된 끈을 놓아버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온 이야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농업유산의 가치는 새롭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나무밭처럼 농업유산은 장기간의 농업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문화와 경관입니다. 수천 년 동안 형성되어 온 농업유산이 산업화 과정에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시민에게 휴양과 관광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잡음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농업유산은 더욱더 보존 관리될 것입니다. 우리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경기도 수원의 고대 농업유산에서부터 현대 첨단 농법까지 농업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농업 역사문화 전시체험관이 만들어집니다. 과거의 유산에서 새로운 미래를 찾는 여정은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우리는 농업유산에서 우리 농업의 길을 찾으려 합니다.